안녕하세요, 가치왕입니다. 4월 12일 수요일 국내 시장이 마감되었습니다. 자, 오늘은 시장이 다소 쉬어갔던 하루였던 것 같아요. 물론 코스피는 그래도 상승으로 마감했지만 코스닥이 조금은 빠지면서 그렇게 썩 흐름이 좋지 않았었고, 대체적으로 그동안 강했었던 에코프로 그룹주라든지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최근에 흐름이 좋았었던 반도체 쪽, 그쪽이 오늘은 쉬어갔던 하루였습니다. 반대로 그 수급 공백을 자동차 관련주가 메우면서 현대차라든지 현대모비스,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 이쪽은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볼게요. 코스피는 0.1%의 오늘 상승으로 마감했고, 코스닥은 보시는 것처럼 변동성이 굉장히 심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0.9% 하락이 나왔고, 그리고 코스피의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보면 2차전지 관련주가 오늘은 쉬어갔었고, 반도체도 하이닉스는 오늘 빠지는 모습이 나왔네요. 그리고 현대기아차 모두 좋은 흐름이 나왔고, 모비스도 마찬가지로 5%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그룹주가 오늘은 급락이 나왔어요. 에코프로가 16.78%, 오랜만에 큰 폭의 하락이 나왔었고요. 그리고 다른 2차전지 관련주들, 이쪽도 오늘은 크게 빠졌던 하루였습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리고 외국인의 순매수가 이어지고 있고, 기관하고 개인의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코스피의 수급은 양호했고, 또 코스닥도 외국인의 순매수가 들어왔습니다. 반대로 기관 쪽에서 많은 순매도가 나오면서 900포인트를 돌파하지 못하고 다소 쉬어갔다고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오늘은 거의 보합으로 마무리되었지만 외국인이 2천억이 넘는 순매수가 들어왔어요. 4거래 연속 순매수이고 정말 매일매일 1,000억 이상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하이닉스는 외국인의 소폭의 순매도가 있었고, 그래도 기관은 7거래 연속으로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대형주 내에서 나홀로 강세 흐름이 나왔었던 현대차는 외국인의 많은 순매수가 들어왔고, 최근 한 달 내에 가장 많은 순매수네요. 그리고 에코프로, 오늘 모처럼 하락이 나왔는데 기관과 외국인의 많은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어제하고 수급이 굉장히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어제는 상승이 나왔고 오늘은 또 크게 하락했어요. 그리고 최근 한 달 내에 있어서 가장 큰 폭의 하락이 나왔던 만큼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이 점 한번 체크를 해보세요. 자, 이어서 주차별 매매 동향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삼성 SDI, 두산에너빌리티, 반도체하고 자동차 관련주를 가장 많이 매수했고, 그리고 기관은 셀트리온, LG, 현대모비스, LG화학, 두산에너빌리티. 오랜만에 셀트리온이 상위 종목에 올라와 있네요. 자, 이어서 해외 증시를 보면 어제 미국 증시의 흐름을 굉장히 무난했던 것 같아요. 나스닥은 0.4% 하락으로 마감했지만 S&P 500은 전날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었고, 다우지수는 소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지수는 0.5% 하락이 나왔네요.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어제는 대체적으로 무난했던 하루였던 것 같고요. 다만 국내 증시하고는 다르게 직전 고점 돌파까지는 조금은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국내 증시의 흐름이 양호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추가적으로 아시아 증시를 보면 대만은 보합세이고요. 그리고 일본 니케이는 0.6%의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상해 지수도 0.47% 상승이 나오고 있죠. 자, 사실 국내 증시가 오늘은 조금은 변동성이 있었거든요. 코스피 코스닥의 흐름을 보시더라도 10시 30분을 기점으로 해서 크게 급락이 나왔어요. 30분 만에 1.3%의 급락이 나왔고, 어떤 이유가 있었나 찾아보니까 특별한 이유는 있진 않았습니다. 물론 중국 증시가 개장하는 시점에 이렇게 급락이 나왔다는 것은 한편으로 중국 증시와 연관성을 엮어볼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중화권 증시의 흐름도 지금은 괜찮고요. 에코프로가 이 시점에 조금은 급락이 나오면서 지수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코스피까지 하락이 나왔다는 것은 일단 1차적으로 국내 증시에 있어서 약간의 차익 매물에 대한 경계감도 충분히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의 시장 흐름을 보면 코스피 코스닥뿐만 아니라 부동산이라든지 비트코인, 모든 자산들이 저점을 찍고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한국은행에서는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더 커졌다, 한국은행 총재가 직접 언급을 했었고,
실제로 부동산 거래량을 살펴봐도 1월을 저점으로 찍고 이렇게 반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주식시장도 1월이 저점이었었죠.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PF 사태라든지 시장을 부정적으로 보자면 충분히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수많은 이슈들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동산 거래량, 그리고 어제 금통위 회의에서 금리 인상도 다시 한번 동결이 되었고 부동산 연착륙 가능성이 지난해보다 커졌다는 것, 이런 부분도 잠자고 있던 예금들이 주식이나 부동산 쪽으로 흘러 들어갈 수 있는 하나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최근에 비트코인의 가격을 보더라도 이것도 마찬가지로 올해 초에 그때 전점을 형성했고 오늘까지 거의 100% 가까운 상승이 나왔습니다.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이죠.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측면들을 본다면 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올해는 작년과 달리 상승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그 안에서도 변동성은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거예요. 때문에 최근에 에코프로 그룹주의 강세라든지 또 반도체 관련주들, 2차전지 이쪽에 강한 흐름이 나왔던 만큼 큰 그림에서는 추세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어도 단기적인 리스크는 조금은 조심할 수 있는 구간으로서 지금 시점을 바라보자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장을 둘러싼 이슈들 중에서 조금은 긍정적인 기사들 있죠. 이런 기사들은 전체적인 시장을 볼 때 충분히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을 거예요. 하지만 과거에도 많이 보셨듯이 항상 부정적인 기사라든지 긍정적인 기사가 나올 때 그때는 다소 변곡점이 될 수도 있는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2500포인트를 돌파했고 또 지금 올해만 보더라도 17% 급등이 나왔어요. 물론 코스닥은 30% 이상의 상승이 나왔죠. 그래서 약간은 과열된 측면이 있으니까 단기적으로는 오늘 같은 흐름에 대해서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오전 10시 반에 나왔던 흐름처럼 그런 흐름들이 충분히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자, 그리고 오늘 오랜만에 에코프로의 주가가 빠지고 있어요. 저는 이게 추세 하락이 변곡점이 될지 아니면 단기적인 하락이 될지 그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 없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의 주가의 흐름도 이해를 할 수 없는 부분이 상당히 많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목만큼은 그렇게 해석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 자, 그런데 증권가에서 처음으로 이 종목에 대해서 매도 리포트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를 어제의 고점에서 한 40% 정도? 그 정도 다운된 45만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주가가 굉장히 널뛰기를 하고 있고 장중한 때는 10% 이상의 급락이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이거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해외 시장은 모르겠지만 국내 시장만큼은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하는 사례가 과연 비중이 얼마나 될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제가 작년 자료를 한번 찾아보니까 매도 리포트를 발행했던 리포트의 수가 0.04%밖에 되지 않습니다. 개수로는 6개밖에 되지 않아요. 작년에 증권사의 리포트가 10,000개가 넘게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6개, 0.04%만이 매도 리포트였습니다. 그래서 국내 증권사에서 매도 리포트를 발행한다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그냥 흘려서 보기에는 충분히 리스크가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에코프로의 주가 위치는 기업의 성장성에 대해 의문을 갖는 분들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지만 주가의 위치에 있어서는 다들 너무나 많이 올랐다는 것은 동의를 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매도 리포트가 나왔다는 것이라든지 또 다음 달에 MSCI 지수에 편입될 가능성도 있거든요. 물론 최근에 급등이 나왔던 만큼 가능성은 조금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HMM이라든지 또 카카오처럼 이게 한번 투심이 바뀌기 시작하면 너도 나도 매도하는 사태가 발생이 되면서 주가에 급락이 나올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거예요. 때문에 이 종목 때문에 포모 현상이 발생이 된다고 해도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차라리 매수를 하겠다면 최근에 꿈틀대고 있는 반도체 관련주들, 종목들이 다소 무겁다면 장비나 소재 기업들 이쪽으로 공략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도 리포트의 비중, 이것과 함께 시장을 곁들여 보시는 것을 권장해 드릴게요. 자, 그리고 어제 시간의 기사에서 현대차가 2030년까지 2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투자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래서인지 어제 현대기아차 주가 흐름이 상당히 좋았었고 또 시간외에서는 현대차와 관련된 자동차 관련주들 현대공업이라든지 KB오토시스 또 모트렉스 이런 종목들이 강세 흐름이 나왔었고 오늘도 상당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가 여기 수급을 보면 기관과 외국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투자 결정이 나왔고 또 최근에는 수출도 호조세가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 오랜만에 한번 관심을 가져봐야 될 것 같고요. 또 거래량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당히 많이 실려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아도 마찬가지로 최근 들어 외국인의 수급하고 기관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어요. 때문에 너무 우리가 시장을 보면서 하나의 업종만 잘 간다고 해서 그 업종만 볼 것이 아니고요. 그 다음에는 어떤 업종이 타자가 될 수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또 지금 다소 쉬어가고 있는 디스플레이 쪽, 그리고 최근에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 자동차 관련주들, 이쪽도 충분히 후보가 될 수 있으니까 다양한 섹터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권장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조금은 그동안 잘 갔던 반도체나 2차전지 관련주가 일부 조정의 흐름이 나왔어요. 하지만 오늘 밤에는 중요한 이슈가 있듯이 소비자 물가지수 9시 30분에 한번 지켜보시고요. 내일은 보다 좋은 흐름이 나올 수 있기를 한번 기대해봐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언제나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